안녕하세요. 형광염료를 첨가한 콜레스테릴 액정의 레이징 특성에 대해 발표하게 된 정윤 교수님 팀의 김우영입니다. 같은 팀 멤버는 유민호와 유진영입니다. 이번 학기에 저희 조는 액정을 기반으로 하는 레이저 소자를 만들어 레이징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레이징 특성을 이해하기 앞서 레이징을 일으키는 레이저 소자셀을 만드는 레이징 준비를 해야 하고 그 레이징 준비를 위해 가지고 있던 액정의 물성을 이해하는 레이징 준비를 해야 하고 그 레이징 준비를 위해 레이저의 기본 원리, 액정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레이징 준비를 할 겁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저희 실험의 핵심 키워드인 레이저, CLC, PBG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이고 익스페리멘털 섹션에서는 형광염료를 첨가한 액정셀을 만드는 과정과 레이징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결과 및 논의 부분에서는 PBG의 측정 결과, 레이징 실험 결과, 그리고 셀의 단면 사진을 보여드린 뒤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저렴하거나 혹은 좋은 성능을 가진 다양한 레이저를 봐왔습니다. 그것들은 멀리 있는 물체에 빛을 쏘더라도 그 물체에 도달한 빛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의 시작은 이러한 레이저의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레이저가 가진 특징으로는 결맞음성, 단색성, 그리고 직진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히어런스, 결맞음성입니다. 레이저의 빛은 밀도가 매우 높은 광자의 플럭스입니다. 코헤런스는 이러한 많은 수의 빛이 긴 시간 넓은 구간에서 위상과 주파수 그리고 평강 상태를 같게 유지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조명은 편광 상태나 위상이 서로 어긋나 있는 인코히런트한 빛을 방출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모노크로마티시티, 단색성입니다. 태양광이나 백열 등으로부터 나오는 일반적인 백색광은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무지개 빛이 나오듯이 여러 색의 빛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빔은 그 스펙트럼의 폭이 매우 좁아 거의 순수한 하나의 색만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디렉셔널리티, 직진성입니다. 일반적인 휴대용 조명이 내뿜는 빛은 앞으로만 진행하지 않고 주위의 양옆으로 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레이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멀리 있는 물체에 쏴도 반사된 빛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빛이 잘 퍼지지 않고 먼 거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레이저 빛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 양자역학적 접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의 내부에서 물질과 광자들이 제시된 그림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각각 유도 흡수, 자발 방출, 유도 방출이라는 과정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림에 표시된 두 에너지 준위를 간단하게 이 제로를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 이 원을 들뜬 상태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에너지 차이를 가진 임의의 광자가 이 물질에 도달하게 되면 원자는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여 들뜨게 되는데 이 과정을 유도 흡수라고 합니다. 한편 들뜬 상태에 있는 원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외부의 영향 없이 자발적으로 인코헤런트한 광자를 방출하며 바닥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자발 방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레벨의 갭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들뜬 상태의 원자에 도달할 때 입사광이 원자를 자극함으로써 들뜬 원자가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유도 방출이라고 합니다. 이 유도 방출이라는 과정이 레이저 빛이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들뜬 원자가 입사광의 자극을 받아서 방출하는 빛은 그 입사광과 진동수, 진폭, 위상, 진행 방향, 편광 상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출 특성 때문에 레이저 빛은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특징인 코히어런스, 모노크로매티시티, 그리고 디렉셔널리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레이저 내부의 개인 미디어가 두 번째 들뜬 상태로 펌핑되는 모습입니다. 레이징을 효과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공급받은 뒤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광자를 방출하는 개인 미디어의 에너지 레벨 스테이트의 개수가 최소 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 미디어가 2레벨 스테이트 시스템일 경우 펌핑되는 물질이 제대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도 방출을 일으키게 되어 제대로 된 레이저광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레벨 스테이트 시스템인 개인 미디어를 사용하여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두 번째 들뜬 상태로 펌핑 전이를 일으켜
유도 방출이 일어날 확률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원자는 일반적으로 10나노세컨드 스케일 이내로만 들뜬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원자가 첫 번째 들뜬 상태 E1을 다른 들뜬 상태보다 약 10만 배 정도 긴 시간인 수 밀리세컨드 동안 유지한다면 이러한 첫 번째 들뜬 상태를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들은 비교적 오랜 시간 이후 자발 방출 혹은 유도 방출의 형태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레이저 빛이 이루는 광자를 방출합니다. 개인 미디어를 펌핑하는 과정에서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의 수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 수를 넘어서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방출이 흡수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밀도 반전이며 정제된 레이저 빔이 방출되기 위해서는 레이저가 반드시 밀도 반전을 거쳐야 합니다. 레이징이 일어나는 과정을 요약해보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가 두 번째 들뜬 상태로 펌핑 전이 된 직후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로 빠른 분기를 일으켜 밀도 반전이 일으킨 뒤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흡수를 압도하는 레이저 전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레이징이 일어나는 과정을 묘사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에 있던 원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광자를 방출하며 전이하고 이렇게 방출된 광자는 다른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에 있던 원자를 자극하여 유도 방출을 일으킵니다. 이 유도 방출된 광자는 입사된 광자와 진동수, 진폭, 편광 상태, 위상, 지는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어 레이저광이 코헤런트한 상태가 됩니다. 그 직후 이 빛들이 레이저 내부의 캐비티에서 계속해서 반사하며 다른 원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유도 방출과 유도 흡수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밀도 반전을 일으킴으로써 고밀도의 레이저 빔을 방출하게 됩니다. 레이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레이저의 한가운데에 개인 미디어가 존재하고 이 개인 미디어를 내부 펌핑 소스가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개인 미디어는 공급받은 에너지로 인해 익사이테이션 된 후 빛을 다시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된 빛들은 개인 미디어 양쪽에 있는 거울로 이루어진 캐비티에 의해 내부에서 여러 차례 반사되어 반복적으로 개인 미디어가 유도 흡수 및 유도 방출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캐비티를 구성하는 두 거울 중 하나는 완전 반사, 다른 하나는 일부분을 통과시키는 부분 반사 거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 미디어가 밀도 반전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엄청난 수의 방출된 광자가 레이저 빔을 생성하게 됩니다. 저희 조는 개인 미디어로 형광염료 DCM을, 내부 반사를 일으키는 캐비티는 콜레스테린 리퀴드 크리스탈을, 옵티컬 펌프 소스로는 파장 532나노미터의 엔디아그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저희 실험의 옵티컬 펌프 소스로 쓰이는 엔디아그 레이저는 가장 잘 알려진 고체 레이저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펄스빔을 내보냅니다. 엔디아그 레이저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레이저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이름 때문인데 자료의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트륨, 알루미늄, 가넷에 포함된 삼가 네오디뮴 양이온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물질을 흔히 엔디아그라고 부르며 따라서 엔디아그 레이저라고 부릅니다. 엔디아그 레이저는 내부에서 1064나노미터의 빛이 비선형 광학적 방법을 거쳐 진동수가 2배나 3배인 과시광선 혹은 자외선으로 전환된 빛이 방출되는데 이 레이저를 저희 실험의 펌핑 소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실험의 개인 미디어로 사용된 다이입니다. 다이 레이저의 개인 미디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주로 형광성이 큰 물질을 사용하게 되며 이 실험에서는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광염료 물질인 DCM을 사용하였습니다. DCM의 흡수 대역은 대략 450에서 550 사이, 방출 대역은 600에서 650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의 펌핑 소스인 엔디아그 레이저 빔의 파장이 532나노미터이므로 DCM의 흡수 대역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렇게 해서 레이저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 레이징 준비를 3분의 1 정도 끝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액정을 자세히 이해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액정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액정은 특이하게 고체와 마찬가지로 결정 구조를 갖지만 액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퀴드 크리스탈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모양도 위의 사진처럼 가늘고 긴 막대 형태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액정은 크게 별 구조에 따라 스맥틱과 네마틱 액정으로 구분됩니다. 스맥틱 액정의 특성은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긴 액정 분자가 각각 층상 구조를 이루어 배열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마틱 액정 분자의 경우에는 스맥틱과 반대로 층상 구조와 같은 이제 불규칙한 배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자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액정입니다. 세 번째로 수직 수평 방향의 굴절률 차이에 의해 광학적 이방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방성은 빛이 물질을 통과할 때 굴절률이 빛의 평광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광학적 이방성으로 인하여 굴절률 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릴 액정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런 액정의 세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콜레스테릴 액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릴 액정은 네마틱 액정, NLC의 주기적인 나선 구조를 유도하는 카이럴 도펀트가 첨가된 액정의 한 종류입니다. 그림과 같이 네마틱 액정의 좌선성을 유도하는 카이럴 도펀트 또는 우선성을 유도하는 카이럴 도펀트를 첨가하면 레프트 핸디드 CLC 또는 라이트 핸디드 CLC가 됩니다. 이때 레프트 핸디드 CLC는 그림 1처럼 좌우평광 빛의 특성과 유사하게 시계 방향의 나선 구조를 가집니다. 반대로 라이트 핸디드 CLC는 그림 2처럼 우원평광 빛의 특성과 유사하게 반시계 방향의 나선 구조를 가집니다. 이러한 CLC의 구조로 인해 액정 분자가 공간 주기적인 배열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액정 분자 배열의 최소 공간 주기를 피치라고 하며 이 피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는데 나선형 반복 구조의 피치에 따라 빛을 선택적으로 반사하는 CLC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치에 따라 빛을 선택적으로 반사하는 CLC만의 두 가지 광학적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먼저 CLC는 피치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을 선택적으로 반사 및 투과하는 브레그 반사 특성을 지닙니다. 이때 브레그 반사란 어떤 주기적인 구조 내에서 선택적인 반사 특성을 의미합니다. CLC는 피치로 인한 주기적인 구조인 나선형 구조로 인한 선택적 반사가 일어납니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입사광이 나선형 구조로 인해 반사하거나 그대로 투과하게 됩니다. 이때 CLC에서 브레그 반사를 만족하는 파장 조건은 N바 곱하기 P입니다. 여기서 평균 굴절률 N바는 이상 굴절률과 정상 굴절률의 선형 결합을 통해 구할 수 있고 PK의 길이 P는 카일 농도와 HTP의 곱의 역수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학적 특성은 입사하는 빛의 투과파와 반사파가 원형 평광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평광된 빛이 레프트 핸디드 CLC에 입사하게 되면 좌우 평광된 빛은 반사되고 우원 평광된 빛은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을 빛의 세기 관점에서 보면 입사하는 빛은 CLC에 도달하게 되면 RCP만 투과하여 원래 세기에서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CLC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 모두 끝났습니다. 위의 두 가지 광학적 특성을 종합하면 CLC는 포토닉 밴드갭을 가지는 1차원 포토닉 크리스탈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콜레스테릴 리퀴드 크리스탈 CLC는 포토닉 밴드갭을 가지는 1차원 포토닉 크리스탈입니다. 이때 포토닉 크리스탈이 무엇이냐면 굴절률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나노 구조체를 말하는데요. CLC는 피치로 인한 주기적인 구조인 나선형 구조로 인한 선택적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CLC에서 브레그 반사를 만족하는 파장 조건은 람다 B 이퀄 n바 곱하기 P이고 이때 이 포토닉 밴드갭은 그 포토닉 크리스탈을 투과하지 못하고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파장 영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CLC의 그 반사 스펙트럼이 이렇게 그 폭을 가지는 하나의
그 밴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CLC 레이징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3분의 2 정도 끝났습니다. 드디어 CLC 레이징을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인 포토닉 밴드갭, 약칭 PBG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포토닉 밴드갭, PBG는 CLC의 고유한 리플렉턴스 스펙트럼으로 CLC가 가장 반사를 효과적으로 일으키는 리플렉턴스가 약 40% 이상을 가지는 파장의 대여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BG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두 개의 리플렉턴스가 급격하게 꺼지는 두 개의 밴드 엣지를 가집니다. 단파장 쪽의 밴드 엣지를 쇼트 웨이브랭스 밴드 엣지 SWE, 장파장 쪽의 엣지 부분은 롱 웨이브랭스 밴드 엣지 롱 웨이브 LWE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참고자료를 통해 이 밴드 엣지에서 레이징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따라서 이 밴드 엣지가 레이징을 일으키는데 상당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PBG와 레이저는 어떠한 관련이 있고 밴드 엣지는 왜 그렇게 큰 중요성을 가질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CLC는 PT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을 선택적으로 투과 반사하며 이때 CLC에서 브렉 반사를 만족하는 파장 람다 B는 액정의 평균 굴절률과 피치 길이의 P의 곱으로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준 자유전자 모양에서도 브렉 반사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지점을 K1, K2라고 한다면 K1, K2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은 브렉 반사되어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은 그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K1, K2에서 브렉 반사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파동이 진행 방향을 뒤바꾸어 놓으면 곧 이 두 지점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도 진행하지 않는 파동, 즉 정상파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엣지 부분에서 정상파가 형성이 되므로 이 두 지점에서의 군속도는 0이고 군속도의 역수값을 가지는 density of state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PBG의 밴드 엣지에서도 군속도가 0이고 DOS가 무한으로 발산하므로 이 밴드 엣지에서 레이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PBG와 CLC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왜 PBG는 중요한 것일까요? 광자는 밴드 엣지에서 다중 반사를 통해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고, 이 결과 형광에 대한 매우 큰 광자의 상태 밀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밴드 엣지에서 형광 광자의 자발 및 유도 방출 속도를 모두 효과적으로 증폭할 수 있고, 따라서 밴드 엣지에서 낮은 인계값에서 쉽게 레이저가 방출됩니다. 즉, CLC의 밴드 엣지는 레이저 방출을 유도하기 위한 캐비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콜레스테롤 액정의 물질 특성을 이해하는 레이징 준비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요약본입니다. 저는 방금 앞에서 그 레이저가 이러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저의 한가운데에 그 게인 미디어가 존재하고, 이 게인 미디어는 그 옵티컬 펌프 소스에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써 이 캐비티 내부에서 계속해서 이 빛이 반사를 일으키면서 그 반사된 빛들에 의해 게인 미디어가 밀도 반전 상태를 일으켜 그 밀도 반전된 스테이트로부터 그 많은 원자들이 빛을 방출하게 되면 그 방출된 빛이 흡수를 압도하게 되어 그 레이저광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험에서 게인 미디어로 다이 DCM을 옵티컬 펌프 소스로는 Nd:야그 레이저, 그리고 미러레스 캐비티로는 콜레스테롤 리퀴드 크리스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액정 기반 레이징 소자를 만드는 레이징 준비 과정입니다. 저희는 거울 없는 공진기인 콜레스테롤 리퀴드 크리스탈 디바이스의 펌핑 소스는 532나노미터 Nd:야그 레이저, 게인 미디어로 DCM 형광 염료를 사용하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액정셀을 수직으로 세워 고정시킨 뒤 셀 단면을 향해 Nd:야그 레이저를 쏘아서 펌핑 소스의 빔과 다른 파장대의 빛을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저희가 사용한 실험 기구들입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처음 진행하였을 때 화면에 제시된 T1, T4, T5, HNG, HWG라는 이름을 가진 액정들이 물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S501 혹은 R501과 같은 카이럴 도펀트의 농도가 각기 다른 CLC를 제작하여 그것들이 PBG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카이럴 도펀트의 농도에 따른 CLC의 PBG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PBG의 개인 미디어 DCM의 플루오레센스 스펙트럼이 비교하여 PBG의 엣지 부분이 플루오레센스의 최대값과 겹치는 물질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이놉트 CLC, 약칭 DDCLC는 네마틱 액정에 카이럴 도펀트를 첨가함으로써 액정 분자가 나선 구조로 배열된 CLC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개인 미디어 다이 물질을 첨가하여 DDCLC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저희가 레이징 실험에 사용한 DDCLC입니다. 카이럴 도펀트는 CLC 기준으로 괄호 안의 질량 비율만큼 첨가되었고 다이 물질은 표에 제시된 5가지 물질 모두에 대해 DDCLC 질량 대비 1.5 웨이트 퍼센트 첨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이징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레이저의 내부 소자 역할을 할 ITO 기판으로 이루어진 셀 제작 과정입니다. 셀 제작 과정은 매우 간단하게 3단계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폴리이미드 코팅된 ITO 기판 2개를 준비하고 두 기판의 간격을 유지해줄 마이크로 단위의 스페이서를 기판 하나의 표면에 4꼭지점에 붙여놓은 뒤 ITO 기판을 포개입니다. 그러면 액정이 주입될 비어있는 셀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판 사이의 공간에 액정을 주입하면 DDCLC 액정 소자가 완성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다란 ITO 기판을 가운데 있는 글래스 커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과정입니다. ITO 기판은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ITO의 투과성은 공진 구조 구현도 가능하게 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공진이란 파동성, 보강 간섭을 이용해 세기를 증폭시킴으로써 발광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폴리이미드 스핀 코팅입니다. ITO 기판의 투명적의 밑부분을 폴리이미드 용액으로 덮은 뒤 3000rpm 정도의 빠른 각속도로 30초간 폴리이미드 용액이 골고루 배양되도록 스핀 코팅하는 과정입니다. 기판이 스핀 코팅된 직후 배양막을 잘 형성시키기 위해 약 80도씨 정도로 맞춰진 핫플레이트 위에 놓아 용매를 증발시켜 5분간 기초적인 열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오븐에서 1시간 동안 180도씨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해줍니다. 열 처리가 다 된 유리 기판에 러빙 장치를 사용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균일하게 10회씩 러빙하여 미세한 홈을 만들어준 다음 에폭시 접착제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스페이서를 섞어 유리 기판 양끝에 바른 후 ITO 방망이 증착된 기판면을 마주보게 만들어 다음 붙인 다음 UV 램프를 조합하여 빈셀을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광 현상을 이용하여 DDCLC를 ITO 기판 셀의 빈 공간에 주입하는 것으로 레이저 소자가 완성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5가지 DDCLC를 각각 3가지 두께의 셀에 주입하여 총 15개의 셀을 만들어 이것을 가지고 레이징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렇게 하여 레이징 준비 과정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저희가 레이징 실험에서 사용한 레이저 소자들의 레이징 실험 성공 여부를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이 15개의 적지 않은 데이터에서 저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선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 및 논의입니다. PBG 추정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NG R501CLC의 카이럴 도펀트 농도에 따른 PBG 변화 양상인데요.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R5011이 2 혹은 2.5 웨이트 퍼센트일 때의 밴드 엣지가 DCM의 플루오레센스 스펙트럼과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는 CLC의 카이럴 농도별 양쪽 밴드 엣지 PBG 센터를 나타냈습니다. 다른 4가지 CLC에 대한 분포도 나타냈습니다.
각각 6배에서 650 사이에 밴드 엣지가 위치해 있는 CL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이징 실험에 적합한 농도의 CLC를 선별하여 레이징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이징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다른 두께의 이안 7001, S501 3웨이트 퍼센트 액정의 레이징 실험 결과입니다. 1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에서는 레이징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 24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셀에서는 레이징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CLC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두께에 관한 인기값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징에 성공한 12번 셀을 통해 레이징 피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른 밴드 엣지 레이저들의 특성과 같이 PBG의 오른쪽 엣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PBG가 없을 때의 레이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오른쪽 그림은 카이얼 도폰트를 첨가하지 않은 단순히 네마틱 액정과 다이 물질의 혼합물입니다. 보시다시피 단색성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고 방출된 빛의 세기도 왼쪽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약합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의 그 레이징 세기를 보시면은 이 피크의 최대값이 6만을 조금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혹은 더 정확하게 6만 5천 정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의 그 NLC 다이 믹스처에서는 세기가 겨우 그 왼쪽 그림의 절반 정도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시간 즉 PBG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레이징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결과는 바로 PBG의 형성과 도메인의 관계입니다. 이 도메인이라는 것은 CLC의 피치 길이가 일치하는 경계선에 의해 닫힌 영역인데 서로 다른 도메인은 피치의 길이가 약간씩 다를 수도 있으며 피치의 길이가 달라지는 지점들이 이 사진에서 각각 경계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메인이 대체로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PBG는 밴드 엣지의 위치가 선명해집니다. 반면 도메인이 상당히 작은 크기를 가지는 경우에는 밴드 엣지를 다소 확인하기 애매해집니다. 이 가운데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울기가 무한대에 가까운 값을 가지지 못하고 다소 명백히 유한한 값의 기울기를 가지는 듯한 그러한 형태의 PBG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메인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PBG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도메인의 형성은 레이징 스펙트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 BC와 같이 도메인의 크기가 작을수록 레이징 스펙트럼이 여러 갈래로 쉽게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메인의 크기가 작을수록 펌프 소스 라이트가 서로 다른 길이의 피치를 가진 도메인 사이의 경계선을 걸칠 기회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피치 길이에 의한 서로 다른 파장대의 레이징 스펙트럼이 관측됩니다. 큰 도메인을 가지는 CLC 셀의 경우 앞에서와는 반대로 도메인의 경계선을 걸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이 CLC의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모노크로마티시티를 가지게 됩니다. 이 모노크로마티시티라는 특성이 이제 레이징에서 상당히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펌핑 소스가 도메인의 경계에 걸치지 않으면 단일 파장의 레이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결론입니다. 저희는 이번 실험의 결과를 통해 도메인의 형성이 PBG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도메인의 크기가 레이저 광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이러한 사실들은 셀에 주입된 CLC가 보다 잘 배양되는 조건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지금까지 정미윤 교수님 팀의 발표자 김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